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불법 의혹이 나온 의원은 12명이었는데 민주당은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친족 간의 토지 거래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매매가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자금이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자금 흐름이 발견된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는 부동산을 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3자에게 토지를 팔고선 정작 처분은 자신이 할 수 있도록 근저당을 설정해뒀습니다. 권익위원회가 밝힌 대표적인 투기 의심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민주당이 직접 의뢰해 2달여를 조사한 결과 174명 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중 12명의 의원, 16건의 사례에서 위법이 의심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소명이 다 안 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특수본 송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의원 6명은 직접 거래한 경우고 나머지 6명은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거래한 경우입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6건, 의원들 지역구 개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또 농지를 사놓고 경작을 안 한 6건 등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도 2건이 발견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히 심각한 사례는 3건이었지만 의혹을 모두 밝힌다는 차원에서 모두 특수본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협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실명 공개도 없는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야권에 대한 동일한 전수조사 요구 등 향후 전개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각 집계된 확진자 수 458명보다 21명 적은 숫자입니다. 집계를 마감한 오늘 0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오늘 확진자는 400명대 중반, 많게는 500명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60세에서 64세 연령층 그리고 30세 미만의 군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1차 접종자는 83만 7천여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접종률도 16%를 넘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의료기관. 대기실이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60세에서 6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택시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일 노출이 심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니는데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30세 미만 군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외출 외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단결 활동, 특히 마스크 없는 축구나 운동 같은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어제 백신 1차 접종자는 83만 7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누적 접종자도 843만 명이 됐습니다. 2차 접종자까지 합치면 접종 횟수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접종 목표였던 1,300만 명 조기 달성은 물론 이달 말까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도입하면서 상반기에 1,400만 명 정도의 1차 접종이 종료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름 휴가철 방역을 위해 성수기인 7말 8초를 피하고 소규모 단위로 나눠서 휴가를 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여름 휴가를 6월 셋째 주부터로 2주 앞당기고 일반 기업의 휴가 분산 사용도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야간에는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접종 대상이 아닌 20대 직장인 2만 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대거 예약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는 해당 직장인들이 의료기관 소속으로 잘못 등록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개발한 신약 아두카누맙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국 FDA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이 승인된 건 18년 만입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의 제약사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신약 아두카누맙을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가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을 승인한 건 2003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존의 약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쳤지만 이 신약은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할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되돌리지는 못하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에도 신약의 효능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트리지아 카바존이 FDA 약품평가연구센터장은 이 치료제의 임상적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바이오젠에 대해 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내준 셈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오젠은 1년 약값이 56,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는 약 5천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젠의 주가는 38% 급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MBC가 고소장을 입수해서 확인해 봤더니 심각한 2차 가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중사의 사진과 신상 같은 개인정보가 돌았고 외모 평가는 물론 유족까지 비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국선 변호인의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유가족들은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 보호 조치만 소홀했던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이중사의 신상 정보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사람이만 알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를 어떻게 그게 바깥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MBC 취재 결과 이중사의 신상 정보는 이미 광범위하게 공군 외부에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A씨는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집중하고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 정말 관음증적인 외모평가, 얼굴평가,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까지 돌았습니다. 고인을 욕되게 하는 말씀이라서 유감이긴 하지만 그랬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찍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공유가 됐고요. 공군의 미적거리는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유가족들을 악성 민원인, 시체파리로 부르며 비난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통 호소하는 것을 일종의 진상, 악성 민원인, 법무 조직 전체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던 것으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MBC에 밝혀왔습니다. 이중사 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는지 국선 변호인은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을 신속히 수사해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